안녕하세요. 경향신문이 만드는 야구 유튜브 콘텐츠 야구투부장의 이용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승호입니다. 네, 가을 야구가 한참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이동일이고요. 1, 2차전이 끝났고 1, 2차전 분석하고 3차전 이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승 1패가 됐잖아요. 그렇죠. 가장 좋아하는 팀은 역시 SSG. 예, 그렇습니다. 제가 플레이오프 1차전이었어요. 네네. 예, 이제 잠실 야구장에 가는 길에 그 SSG 핵심 관계자 잠시 통화를 했어요. 핵심 관계자. 예, 느낌을 좀 전해드리자면은 뭐 사실은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가 있는 팀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게 보통의 이제 생리예요. 긴장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또 최근에 연습 경기에서 그 시온 모리만도 선수가 나왔는데 2.1이닝 6실점인가요? 두산하고 했죠. 두산하고 연습 경기. 이승엽 감독의 두산하고 이제 연습 경기를 해가지고 좀 부진했잖아요. 네. 그런 불안감이 이제 밀려오는 상황에서 근데 이제 LG랑 키움의 플레이오프 1차전. 근데 이런 걱정은 가장 신경 쓰이는 팀은 역시 LG죠. 그렇죠. 예, 네, 승차도 많이 안 났고 2등 팀이었고 예. 실제로 전력상에서는 LG가 좀 앞선다. WAR 등 뭐 기타 연승을 이런 것들 LG가 예. 나왔었으니까 뭐 가장 유력한 한국 시즌 후보로 평가했을 테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LG가 이제 3연승을 하고 올라왔을 경우에는 네. 그야말로 이제 올라가 있는 팀의 그 어드밴티지 없이 어드밴티지가 줄죠. 예, 힘 대 힘의 대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1, 2, 3선발이 그대로 다시 한번 맞습니다. 나올 수 그래서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걱정을 했는데 일단은 1승 1패가 됐고 네네. 예, 인천에서 살짝 이제 미소가 흘러나오지 않을까 이런 느낌입니다. 이 분위기로서는 5차전 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예, 그런 여지도 할수 있죠. 예,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근데 야구 모르니까 이제 3, 4차전을 봐야겠죠. 예. 모든 야구 단기전이 그렇듯이 참 예상이 정말 힘든데 네. 이번 시리즈 이번 가을 야구에도 정말 변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KT도 고용표가 흔들리면서 불펜 운영이 다 바뀌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LG도 예. 2차전에 플로코 부진. 예, 아담 진짜 플로코 긁었죠. 선수 15승 투수, 15승 맞습니다. 투수. 그래서 아마 누구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 네네. 또 TV로 경기 중계를 본 모든 팬들도 플로코가 2회 강판이 된다. 그것도 1.2이닝에 6실점을 하고 8안타 6실점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초반에 흐름을 보면 이거 이러다 더 주면 안 되네 더 주면 안 되네 네. 하다가 결국 조금 늦은 감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1회에 네. 이제 실점을 이제 하나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연속안타를 맞은 다음에 포스트 페스티벌이었어요. 네네네. 그런 상황이었고 1회 공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거든요. 사실은 조금 이게 구속이 정규 시즌보다는 덜 나온다 이런 느낌은 있었죠. 근데 2회에 이제 LG 벤치 계산과 어긋난 이제 연속 안타가 나왔던 거죠. 근데 만약에 조금 불안한 투수가 선발로 올라왔으면 아마 2회부터 불펜을 기민하게 이제 대기를 그렇죠. 시켰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연속 안타가 좀 나오기 시작한 뒤에 김진성 선수가 대기하면서 급히 몸을 풀고 올라왔는데 하여튼 상당히 LG로서는 진짜 1%의 가능성도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나온 거죠. 시즌 막판에 좀 아팠죠, 다 네. 플로코가. 한 달 정도 만에 등판인데요. 등에 이제 담이 결리는 증세가 있었는데 네네. 미국에서도 가끔 이런 게 있었대요. 근데 나름대로의 그런 증세가 있을 때 회복하는 루틴이 있었다 그럽니다. 뭐 쉴 수 있는 시간도 충분했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플레이오프 등판하기 전에 실전 등판 없이 뭐 롱토스, 불펜 피칭 다 하고 네. 최종 단계로 라이브 피칭만 하고 올라왔는데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도 얘기가 있긴 합니다. 근데 좀 한번 들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LG에서는 이제 플로코 선수가 그날 이제 실제 결과에서 그 피칭 내용의 그 구위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뭐 데이터로 체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플로코 선수의 다음 활용법을 찾는다고 합니다. 초반에 키움이 점수를 많이 내면서 쉽게 흘러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경기는 접전이 됐고 네. 키움의 불펜 운영은 네. 준 플레이오프도 마찬가지였는데 플레이오프도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예. 그러니까 2차전 때 보면은 뭐 그 키움 불펜을 평점을 저희가 주자면은 뭐 기자 입장에서 평점을 주자면은 별 5개짜리 하나 카드가 있었고 네. 아주 잘했다는 거죠. 예, 별 네. 빵개. 뭐 잘해야 반개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있는데 먼저 이제 반개 정도 빵개, 별 빵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7대2로 앞서던 5회에 키움이 이제 넉 점을 주면서 7대6으로 쫓기는 그렇죠. 과정에서 네네. 선발 요키시를 내리면서 사이드암 양현 올려요. 또 양현. 예, 근데 양현이 그 타순이 네. LG 오지환, 문보경, 홍창기로 이어지는 좌타 라인이었어요. 사실 이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특히
포스트 시즌에서는 사이드 투수 언더 비슷한 조금 낮은 사이드 예, 그렇습니다. 투수. 확률적으로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이 좀 종종 나왔어요. 그럴 때 준 플레이오프 때만 하더라도 컴백골 타석 예, 때 안 그렇습니다. 되졌고.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기자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이건 뭔가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이제 키움 불펜은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키움을 이해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참 이게 별 동요는 없었어요 기자실에서. 양현이 사이드암 투수기는 한데 좌타자 상대로 되게 맞습니다. 좋은 모습이 있긴 있었어요. 과거였잖아요. 네, 그게 따져보니까 2019년 그 해에는 이 좌타 상대 피안타율이 1할 9푼 7리밖에 안 됐고요. POPS가 0.516으로 우타가 그때 2할 3푼 1리, OPS 58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타보다 좌타를 더 잘 잡아냈어요. 2019년에. 그러니까 바깥쪽에 움직이는 체인지업을 잘 활용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좀 역전되는 모습이에요. 2020 시즌부터는 2020 시즌에 좌타 상대 POPS가 0.809까지 높아졌어요. 그거 상당히 안 좋은 건데. 2021년에는 1.025까지 높아졌고요. 예. 좌타 상대가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예. 올 시즌 역시 뭐 지난해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좌타 상대 POPS가 0.850이니까 안 좋은 좋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과거 데이터만 갖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이제 보는 게 있겠죠. 특히 예. 뭐 오지만 문복의 홍창기에 대한 맞춤형이라는 계산이 있었을 텐데 그건 아니었던 일단 거예요. 나와 있는 데이터로는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올 시즌 예. 좌타 상대 피출률도 0.39사나 되거든요. 피출률 4할이면 뭐 정말 1번 타자 예,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근데 톱 클래스 선수를 계속 선수의 출루이죠 그게. 그러다 예. 보니까 세 명을 모두 출루시키면서 결국은 역전이 예, 맞습니다. 상당히 추격에 허용을 했죠. 추격을. 결과가 안 좋았죠 사실은. 예. 근데 홍홍기 감독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일단 홍기 감독은 경기 뒤에 네. 양현 카드를 꺼낸 거에 대해서는 네. 조금 교체 타이밍이 벤치에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뭐 자평을 했고요. 그러니까 양현을 말고 다른 걸 냈어야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양현을 준비시켰는데 네. 조금 더 그 일찍 타이밍은 아니었던 거죠. 좀 늦게 앞타선에. 하거나 뭐 더 일찍 최은성 타선일 수도 있고 앞에 아. 우타에. 그런데 이제 요키시 선수가 좀 안 좋았는데 조금 더 보자 하다가 어떻게 이제 요키 선수가 뭐 본인이 이제 실책까지 하면서 가장 안 좋은 상황에 양현 카드를 꺼내게 됐는데 그러면 더 어려운 상황이 올라가게 이제 또 됐네요. 좌타 라인이 쫙 이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만약에 그 경기를 뒤집혔더라면 그 장면은 굉장히 뼈 아팠겠네요. 예, 그 장면이 아마 이제 승부처의 주 요지로 나왔겠죠. 근데 이제 경기를 지키면서 그냥 흘러가는 장면으로 나온 거죠. 홍 감독이 뭐 앞선 투수와 다른 유형이라는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요키시 왼손에 이렇게 예, 좀 멀리 맞습니다. 던지는 이런 걸 그러니까 체크한 건가요? 이번 경기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네네. 불펜 교체의 어쨌든 기준점 아니면 나름대로의 그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좀 한번 듣고 싶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최근에. 네네네네. 그랬더니 홍희 감독은 얘기는 그랬어요. 근데 직전 투수의 스타일하고 다음 투수의 유형의 차이를 많이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요키 씨가 자완이었고 네네네. 사이드업이니까 뭐 사실은 뭐 볼의 궤적 같은 게 상당히 차이가 있잖아요. 릴리스 포인트도 다르죠. 예, 예. 네네. 그래서 사실 아주 보편적인 접근법은 아니죠. 사실은 상대 타자와 이제 상대성 같은 걸 보고 이제 우선 그 초점을 맞추고 교체를 하는데 네네네. 하여튼 홍희 감독의 설명은 당시에 그랬습니다. 예. 이건 사실은 키움이 템파베이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예. 템파베이가 포스트 시실 때 많이 쓰는 전술이긴 하거든요. 예. 불펜을 운영을 할 때 리리스 포인트가 다양한 이 거의 부채꼴 모양으로 던지는 투수들을 다양하게 로스터에 구성을 한 다음에 진짜 다른 투수들을 던지긴 해요. 멀고 왼쪽에 예. 멀고 오른쪽 낮고 뭐 이런 식의 조합을 해서 불펜을 운영을 한 적은 있긴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네네. 템파베이 스타일을 원하는 거냐고요? 템파베이는 근데 그러니까 타자들이 이렇게 갈 때 이런 투수를 하다가 다른 투수로 바꿀 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예. 사실은 앞선 타석에서 만났던 투수와 다른 스타일. 이 타자는 이제 이쪽에 포커스를 맞췄을 거 아니에요. 여기 릴리스 포인트 보다가 그러니까 내 직전 타자가 아니라 내가 전 타석에 만났던 투수와 다른 스타일을 예. 붙이는 요게 이제 템파베이 맞아요. 스타일의 전략인데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건 이제 마찬가지면 조금 인닝이나 불펜 투수를 끌어갈 경우에 이제 네네네. 예, 해당되는 걸 그렇게 텐데 따져보면 맞습니다. 일단 뭐 첫 타석에 요키시를 만나긴 했었을 테니까 예, 요 맞습니다. 다음에 이제 먼 쪽을 택하는 선택은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설명은 되죠. 네네. 예.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았어요.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좀 약간의 뭐 유머가 섞인 그 토닝을 하는데 뭐 이렇게 불펜 기용 방향에 대해서 경기 전에 이제 질문을 던지면 뭐 네네. 홍기 감독은 뭐 어쨌거나 자꾸만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되는데 유동적이고 유연하게 그렇게 가겠습니다. 해서 마침 예전에 좀 뭐
앙드레김 선생님께서 아. 뭐 엘레강스하고 뭐 이런 톤으로 해서 서로 이제 보면 그런 얘기를 할 때 좀 지문을 피하고 싶다는 또 느낌이 들어요. 그럴 수 있죠. 서로 눈 맞추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별 1개씩 있었고 별 5개짜리. 5개짜리 있었죠. 네네. 예, 요거 빼먹고 넘어갈 뻔했네요. 예, 5개짜리는 바로 6회였죠. 네. 7대 6으로 쫓기고 나서 이제 6회 접어들었는데 이제 불펜에 최원태 카드를 올렸죠. 사실은 준플레이 때 썩 좋지는 않았어요. 맞습니다. 박병호도 홈런도 맞았고. 맞습니다. 예. 근데 최원태 선수가 2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그 장면이 결정적이었어요. 예, 완전히 쫓겨가지고 넘어갈 듯한 경기 분위기를 그냥 소강 상태로 빠뜨리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 후반에 스코어 변동 없이 리드를 지키는 배경을 만드는데 6회 이제 최원태 선수의 모습은 평소보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구속, 제구, 뭐 투심의 움직임 같은 것도 네네네. 모두 좋았습니다. 이게 근데 그게 한 이닝만 보통 쓰고 이제 빼는 게 그동안의 일반적이죠. 키움 한 불펜의 이닝만 운영이었거든요. 했었으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7회까지 가면서 뭔가 좀 LG의 그 후반 추격세를 더 꺾는데 어쨌든 촉매제가 됐죠. 예. 그 최현태 공을 어제 중계로 봤는데 그러니까 원래 주무기가 투심이잖아요. 포심 안 네. 던지는 투수인데 투심을 어제 한 152까지 정확판에 찍혔고 네. 실제 문자 중계에는 한 149 정도가 최고 구속으로 찍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최현태의 올 시즌 평균 구속이 147이니까 149 컨디션 좋을 때 나오는 공 예, 정도였던 예. 걸로 보이는데 어제는 투심 말고도 커터를 좀 던진 것 같더라고요. 문자 중계에 보면 144 투심 다음에 143 슬라이더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슬라이더가 143까지 던질 것 같지는 않고. 143 슬라이더면 뭐 거의 안우진이죠. 예. 근데 이제 문자 중계 그렇게 찍힌 걸 보면 문자 중계 구종 판단은 이제 그 궤적 추적하는 레이더랑 예. 이런 것들이 좀 공의 회전 예. 방향이랑 이런 걸 맞습니다. 체크할 텐데 실제 투수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그 공 아니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네, 많아요. 그래서 예. 아마 예. 커터성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제 그 기계는 맞습니다. 슬라이더로 판단한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예, 예. 이게 좌타자 상대로 최현태 선수의 투심을 몸 쪽으로 붙이니까 투심은 약간 던지는 팔 쪽으로 움직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들어가다가 꺾여 들어가면서 이게 스트라이크 선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슬라이더로 찍힌 뭐 커터로 보이는데요. 커터를 좌타자의 바깥쪽으로 던지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가다 마지막에 말려 들어오면서 심판이 손이 올라가거든요. 예. 이 장면에서 LG 타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 근데 사실 최현태가 그 공을 계속해서 던질 수 있다면 정말 무적이죠, 무적. 예. 어. 그 뭐 다음 등판 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컨디션이 정말 좋았고 예. 그걸 보고 2이닝을 이어붙인 것이 예. 홍희 감독 키움의 결정적인 예. 승리 요인이라고 할까? 요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최현태를 계속 불펜으로 쓰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저는 애초에 네네. 그 플레이오프 엔트리에서 준 플레이오프 때 함께했던 정찬원 선수랑 한현희를 빼잖아요. 네네. 그래서 4명의 선발로 이제 플레이오프를 운영을 한다면 네 번째가 최원태일 수밖에 없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없으니까. 그런데 최원태를 어쨌든 간에 2이닝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물론 홍희 감독이 확답은 아직 안 했는데요. 그 1차전에 타일러 애플러 선수가 네. 3이닝만 던지면서 47개만 던지고 그렇죠. 강판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의시고 애플러 선수가 4차전 선발로 다시 대기하지 그렇죠. 않을까. 뭐 얼마 안 예, 던졌으니까. 그리고 최원태 선수가 불펜 활용도를 좀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죠. 뒤에서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가을 야구는 정말 해석에도 창의력이 필요하고 예. 야구를 지켜보는데도 창의력이 예, 필요하고 초베테랑 기자들도 아주 힘듭니다.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요. 진짜 예. 마운드 운영에 창의력이 필요한 예, 시리즈인데요. 이건 뭐지 하면서 이것도 잘 모르는 모습을 또 후배들한테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해석을 꾸준히 해줘야 되거든요. 예. LG도 4차전 선발은 마땅치 않죠. 예, LG 4차전 선발이 좀 뭐 살짝 불투명하죠. 네네네. 일단 3차전 김윤식 선수가 던진 다음에 4차전인데 좀 3차전 결과에 따라서 약간의 그 다른 시나리오는 있지 않을까 짐작은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3차전을 뭐 잡는다면은 네. 하면은 뭐 이민호 선수나 뭐 임창희 선수가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런 카드를 뭐 좀 텐덤으로 쓰든 뭐 원 플러스 원으로 맞습니다. 그걸 하든. 이제 해서 뭐 최악의 경우 5차전까지 보는 이런 경우도 갈 수 있을 테고 만약에 이제 3차전을 놓칠 경우에 이제 그렇죠. 이게 복잡해지는데 그럼 벼락 끝에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1차전 던졌던 켈리 카드를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할까 말까를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앞에 쓰든 뒤에 쓰든. 그런데 그건 마지막이잖아요, 만약에.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마 1차전이 끝나고 그 이동일에 네.
숙소에서 숙소 회의실에서 뭐 LG 주요 스태프 유지영 감독, 뭐 경원우 투수 코치 등 해서 네. 깊은 상의를 하고 결정을 내리면서 어느 정도 그림을 만들어 와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3차전 경기에 따라서 4차전 선발이 좀 유동적일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아마 3차전 경기 전에도 밝히지는 않을 거예요. 홍은희 감독도 잘 안 밝히고 유지영 감독도 여지를 두더라고요. 김윤식도 사실은 낼 거면서 막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예.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단 키움이 2차전을 잡았고 3차전에는 키움의 에이스 안우진이 나옵니다. LG 입장에서는 안우진을 못 넘으면 20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안우진 선수가 네. 포스트 시즌 3번째 등판이에요. 저도 궁금해요. 물집 있었어요. 예, 물집. 1차전에 물집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일찍 내려갔고. 예, 그래서 6이닝만 던지고 네네. 강판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날 경기 내용은 상당히 좋았어요. 6이닝 2안타 무실점인가 3안타 무실점인가 거의 완벽했어요. 그랬고요. 근데 5차전에 다시 나왔는데 5차전은 6이닝 7안타 뭐 2실점으로 뭐 잘 던진 편이었는데 그렇죠. 네네. 지금 1차전만은 못했거든요. 근데 어. 그날 그 등판 내용, 피칭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네. 그 보통 포심을 가장 안우진 선수가 앞세우는 주목이잖아요. 아 그렇죠. 뭐 근데 강속구가 가장 큰 무기니까. 맞습니다. 근데 5차전에서는 네. 슬라이더 비중을 상당히 높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이제 변화고 체인지업이라든가. 네네. 예. 그 이용균 부장 슬라이더 던져봤어요? 슬라이더. 던지는 거에 대한 연구는 좀 예, 해봤죠. 그러니까 슬라이더 이제 그립을 살짝 이제 보면은 네. 예, 이렇게 비스듬히 틀잖아요. 그렇죠. 포신 같은 경우는 손끝에서 네. 검지랑 중지에서 맞아, 이거를 예, 눌러주듯이 네. 체주는 때려야 돼요, 이렇게. 예, 꽉. 그렇기 때문에 손끝에 자극이 많이 갑니다. 바로 물집이 많이 잡힌 그렇죠. 그 자리인데 슬라이더 그걸 의식을 해서 조금 피해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집이 거의 완치가 됐다고는 했는데 조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는 사람 모두 이제 대부분 그렇게 짐작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종 레파토리에 변화가 있지 않았나 보는데 5차전 문자주기를 세봤거든요. 예. 근데 세보기까지 했어요? 네, 이렇게 문자주기 구종 표시가 되니까 세보면 일반적으로 그 올 시즌 평균 안우진 선수가 등판했을 때 직구 구사 비율이 그러니까 속구 구사 비율이 43.3%였고 슬라이더가 29.6%였거든요. 근데 5차전에서는 직구와 슬라이더의 구종 비율이 거의 1대1로 가요. 그러면 40, 40, 나머지 20,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바뀐 거 보니까 포심이 그날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볼 끝이 예, 살지 않고 제구가 눌러주지 못하니까 네. 좀 높더라고요. 예, 그걸 이제 보고 이제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포심은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때리니까 예. 실제로 이제 부위가 예. 검지와 중지에 예. 모두 물집이 있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뭐 사회인 야구나 일반 아마추어 우리 그 동호인 야구하는 분들은 포심 잡을 뻔 그냥 밀어 던지거든요. 근데 손끝이 다칠 일이 별로 없는데 진짜 그 뭐 프로야구 선수들은 건 진짜 세게 챕니다. 사실 슬라이더는 예, 예. 이 두 개 다 안 쓰고 사실 이 중지에 많이 걸리잖아요. 예, 그렇지. 예, 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슬라이드 많이 던져본 것처럼 이렇게 던지는 법에 예. 대한 공부만 조금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에요. 지금 이 예. 검지 쪽을 덜 쓰기 위해서 슬라이더를 많이 던진 것이 아니냐. 예, 아, 그렇죠. 요런 추정이 가능한 예, 거죠. 그러니까 안우진 선수가 뭐 어떤 플레이오프 등판을 준비하면서 인터뷰에서는 이제는 뭐 물집에 대해서는 신경 쓸 이유가 없을 만큼 좋아졌다고 얘기는 했어요. 예, 했는데 그렇게 얘기해야죠. 예, 했는데 지금 뭐 물집이 안 좋다고 예, 얘기할 수 지난번에도 없어요. 그랬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투수는 정말 예민하기 때문에 아 맞아요. 네. 이제 3차전 때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거에 대해 그런 모습에 대해서 LG는 어떤 대응책을 갖고 올지 궁금합니다. 초반에 구종의 패턴에 대한 분석을 좀 빨리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LG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리고 LG 입장에서는 네. 이제 김민식 선수가 이제 선발로 나오잖아요. 자완 그렇죠. 김민식 선수가. 그렇죠. 예, 근데 자완 투수로서 뭐 후반기 막판에는 리그에서 거의 톱 클래스의 성적을 냈잖아요. 9월 이후에 김윤식은 성적이 무시무시했죠. 어떻게 되죠? 9월 이후 6경기 나와서 4승 무패. 예. 평균 야채 0.79. 예. 그래서 와우. 일단 뭐 변수는 큰 경기라는 거. 이 기세를 정말 이어갈 수 있을 건데 김윤식 네, 선수. 그큰 경기 때문에 그게 맞아요. 이제 변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LG 입장에서는 상대가 안우진이다. 뭐 김윤식 선수 물론 좋은 투수지만 5회 정도를 맞추고 클린 타임 들어갔을 때 거의 100중세의 경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면 LG가 뭐 물론 상대가 안우진이지만 네네. 승산이 당연히 있는 경기죠. 뭐 불펜이 뭐 2차전에서 불펜 선수가 많긴 했지만 네. 하루를 쉬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평소 만나본 김윤식의 어떤 멘탈 이런 건 좀 네. 어떻게 보이세요? 담담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차분해요. 예. 그리고 가끔 뭐 저희도 뭐 이렇게 기자들이지만 그 어린 투수가 잘 던졌을 때는 인터뷰하면서 나이스 피치 이렇게 해주거든요. 예. 그럼 뭐 그 팀을 막 응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은 뭐 잘 던졌으니까 축하해줘야죠. 네, 네. 뭐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막 근데 그 김민식 선수 살짝 미소만 지으면서 예. 나이랑 좀 다르네요. 예. 그래서 뭐 아주 뭐 말을 이렇게 뭐 아주 뭐 이렇게 맛깔나게 잘하는 선수는 아닌데 이렇게 좀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차분해요. 차분해. 빅게임에서 마운드 위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가 정말 뭐 LG 팬들 너무너무 궁금할 테고 키움 팬들도 뭐 안우진은 당연히 뭐 어느 정도는 해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김유식에 대한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양 팀 팬들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LG가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3차전을 밀리면 켈리로 갈 가능성이 뭐 있을 수 있고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고. 켈리를 뭐 선발로 쓸지 아니면은 뭐 뒤에 대기시켜서 카드로 활용할지 그런 거를 뭐 딱 쓴다고 못 박을 수는 없지만 네네. 그런 뭐 개연성이 생기는 거죠. 그런 뭐 시나리오를 당연히 준비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안우진을 잡으면은 2승 1패가 되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여차하면 4차전에 끝내고 맞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켈리를 바로 1차전 쓸 수 있다는 예상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켈리를 만약에 4차전에 소모를 하게 되더라도 5차전이 열린다면은 사실 플로코 선수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재정비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본인 뭐 어쨌든 간에 그 피칭 밸런스를 찾을 수 있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뭐 2차전에 많이 안 던졌잖아요. 그래서 나흘을 쉬고 5차전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까지 계산을 안 한다면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있습니다. 이걸 갖고 이제 그 LG 벤치에서는 준비를 하겠죠. 이번 시리즈 뭐 가을 야구고 단기 시즌이고 우리는 가을 워낙 야구는 투수 노름이기 때문에 투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수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한국의 플레이오프 경기를 일본 대표팀 감독이 와서 봤다면서요? 조금 어땠나요? 조금 그 1차전 경기는 약간 창피했어요. 이게 사실은 뭐 잘 던지고 빠른 공을 던지고 뭐 홈런을 치고 안타를 치고 이런 걸로 야구 수준이 이제 그 드러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전문가들은 수비에서 작은 플레이, 베이스 러닝에서 모습 보고 그거 이제 뭐 야구 수준을 평가하는 그 기본 잣대로 삼거든요. 근데 그날은 정규 시즌에 진짜 그런 모습이 거의 안 나왔는데 왜 이렇게 실수가 많았는지 뭐 1차전 같은 경우는 키움이 실책을 4개나 했는데 맞아요. 기록되지 않은 실책까지 하면 6개, 7개 됐어요. 자멸을 했죠. 그러니까 일본 대표팀 감독이 그걸 보고 한 가지 좀 기대할 만한 것은 방심을 하고 갈 수 있겠다. 그런데 이거 한국 수비 이거 조금 많이 약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할 때 조금 뭐 그렇습니다. 그런 우스갯소리지만. 근데 이제 무대가 잠실에서 고척으로 옮겨져요. 고척은 실내구장이고 인조잔디고 뭐 조금 타구 속도도 빠르고 이런 장면들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실책이 뭐 안타 나오고 그러면 관중석에 함성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자실은 뭐 여러분 뭐 궁금해 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 안타 나오고 뭐 홈런 나온다 그래서 막 이렇게 무슨 함성이 나오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응이 거의 없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 게 저희 원칙인데 가끔씩 이제 그 탄성이 나오는 건 어이없는 실책이 나올 때는 탄식이 나올 때가 있는데 누군가는 욕을 하기도 해요. 이번에 보면 1차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이런 건데 그만할까요? 기자실에서 욕 나온 거 2번 기억나요. 그래요? 한 번은 2018년인가요? SK 우승할 때 최정이 린드블럼한테 동점 홈런 쳤을 때 기자실에서 욕 나왔었고요. 그때 다 마감을 한 상태에서 이제 뭐 다음 경기로 간다 뭐 이런 걸 다 써놓은 그 기자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그 앞에 그 목동에서 열렸던 두산과의 준플레이오프는 그 박병호 선수가 니퍼트한테 3라운드 그때도 기자실에서 욕 나왔던 것 같아요. 기자들은 뭐 그 승부가 마지막에 결정되는 걸 상당히 두려워하죠. 마무리 투수가 건재하기를 늘 응원합니다. 어쨌든 뭐 마무리 한국 시리즈 혹은 이제 그 플레이오프 한국 시리즈 가을 야구 이어지고 있는데 이 큰 사고 없이 욕 나오는 상황 없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물론 팬분들은 욕 나오는 상황이 훨씬 더 재밌고 즐거우실 텐데요. 기자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